네, 반갑습니다. 그라운드 X 한재선입니다. 작년에도 제주도에서 한번 발표를 드렸었는데 그때 비해서 훨씬 더 사람들도 많아지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 각계의 관심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내용을 발표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라운드 X가 개발하고 있는 클레이튼이라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개가 많이 됐고, 그리고 작년에도 그런 발표를 했었고 해서 오히려 올해는 이 그라운드 X가 개발하는 클레이튼 또는 그라운드 X가 블록체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 그리고 그 관점을 실현하기 위해서 클레이튼이라든가 저희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보면은 되게 어렵죠. 셀프 소버레니티라고 하는 자기 주권이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런 게 지금은 DID라는 Decentralized ID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표현인데, 디지털 싱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주권이 유저한테 넘어오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러한 것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블록체인이다, 그리고 그런 블록체인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클레이튼이라는 플랫폼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운드라는 책을 보신 분은 거의 안 계실 건데, 이게 미국의 법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지금 우리가 그 살고 있는 디지털 세상이 일종의 디지털 봉건 제도와 비슷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무료로 서비스를 쓰면서 데이터를 열심히 경작을 해서 그 데이터를 구글이나 페이스북에다 갖다 바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일종의 디지털 농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봉건 시대 때도 영주의 땅을 일반 평민들이 경작을 해주면서 그에 대한 결과물로서 식량을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농민이자 노예 이런 의미로 해서 농노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 디지털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디지털 농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거부할 수 있느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여러분들이 쓰는 서비스에서 그런 거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예 스마트폰을 못 쓰거나 또는 아예 서비스를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진짜 권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거부하고 스마트폰을 안 쓰고 지금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잖아요. 이게 스마트폰만의 이슈가 아니고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그리고 스마트 홈이 굉장히 일반화가 되면 우리가 그런 디지털 디바이스의 진짜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통제권을 100% 가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데이터라든가 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그 디지털 디바이스라든가 또는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에 집중함으로써 생기는 많은 이슈들이 있죠. 그 중에 최근에 많이 부각됐던 사건이 페이스북의 그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자에 대한 동의 없이 수천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일종의 데이터 분석 회사가 사용을 해서 지난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는 그런 캠페인에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는 데이터 소유권이 뭐 추천 시스템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추천해주고 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권력의 향방까지도 데이터가 좌우할 수 있는 시대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에서 이걸 점유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점점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먼저 발빠르게 대응한 것이 EU의 GDPR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이건 작년에 실제 발효가 됐고, 이제 EU에서 사업을 하시는 기업들은 EU의 GDPR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원하면 그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또는 이 데이터의 접근 권한을 제한하거나 또는 내가 서비스를 옮기겠다 그러면은 데이터도 옮겨다오 하면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회사가 내는 매출의 최대 4%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개인정보법이 시작이 된 건데 이게 꼭 EU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런 개인정보법, GDPR과 같은 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까지는 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용자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블록체인 쪽에서는 꽤 유명한 책이죠. Radical Markets라는 책에서는 한 챕터로 데이터를 노동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Data as Labor라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서비스를 쓰면서 만들어낸 데이터가 우리가 그 노동의 일종의 대가로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점점 우리가 생산해내는 데이터에 대해서 공정한 대가를 받는 그런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앤드류 양이라는 이 다음 내년 미국 대선의 민주당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지금 나오신 분인데 이분의 정책 중에 하나가 데이터 as a property right입니다. property right이 재산권이거든요. 데이터를 재산권을 부여해야 된다. 말하자면은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일반 사용자들도 분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점들이 점점 이제 그 꼭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점점 우리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이템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인이 소유를 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주권화가 되고 그리고 그게 에세타이제이션 또는 재산화가 되는 이런 시대로 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갈 길은 되게 멀지만 분명히 그런 식으로 가는 흐름은 시작이 되었고 그런 시도들이 블록체인에서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게임 아이템에 대한 재산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게임 열심히 재밌어가지고 하고 한 3개월 있다가 지겨워서 이제 못하겠다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실컷 만들어 놓으신 그 게임 아이템들 그리고 뭐 열심히 해서 얻은 게임 아이템들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게임에서는 그런 아이템들을 다른 게이머들과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나의 재산화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 플랫폼 위에 온보딩 되는 이 샌드박스라는 게임은 일종의 개인 참여형 마인크래프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아트웍이라든가 이런 아이템을 일반 게이머들이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직접 만든 거를 다른 게이머들이 쓰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게임 쪽에서는 이미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산화하는 쪽으로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렉터블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NFT 기반의 컬렉터블.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출시된 메이저리그 카드 게임인데 메이저리그 카드 게임에서는 각 선수들의 디지털 카드를 돈을 주고 수집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죠. 여기 보여드린 카드는 류현진 선수의 카드입니다. 지금 뭐 이더리움으로 살 수 있는데 대략 가격을 보면 한 3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요 사이로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수집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수집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필요할 때 다른 쪽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다른 재화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컬렉터블도 점점 NFT 기반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코닥 원이라는 그 디지털 사진을 자산화하는 이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반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찍은 디지털 사진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해주고 거래 내역을 증명해주는 것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사진이 있으면 이런 데 올려가지고 물론 내가 내 사진을 볼 수는 있겠지만 나에 대한 사진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넘길 수도 있는 것이죠. 비용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데이터에 대한 자산화도 지금 많은 서비스들에서 개인 데이터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서비스들이 점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레귤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되는 이슈지만 점점 이런 트라이는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클릭 데이터라든가 또는 좋아요 데이터를 팔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재산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분 피지컬 월드에서도 재산화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토지라든가 또는 나의 은행 계좌라든가 이런 건 재산화가 돼 있지만 뭐 내가 뭐 물병을 하나 샀는데 그걸 재산으로 인정을 받고 이런 시스템은 없어요. 사실 물리적인 세상에서도 디지털 세상에서도 재산화를 하려면 유니크하게 이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과 트레이딩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다른 걸로 교환을 할 수 있는 트레이더블한 피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디지털 아이템은 카피가 쉽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카피가 안 되고 보장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이런 디지털 자산화, 재산화의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는 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탈중앙화돼 있는, 즉 분권화돼 있는 이뮤터블한 데이터 스토리지, 즉 불변하는 데이터 스토어이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자산화나 재산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뮤터빌리티라든가 투명성 그리고 추적 가능성 이런 특징을 잘 버무리면 소유권에 대한 보장하고 그리고 거래에 대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유권이 특정 기업에 종속이 돼버리면 그 기업이 망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소유권도 날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유권 관리에 대한 중립화를 블록체인의 또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 탈중앙화를 통해서 우리가 실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라운드 X는 이런 그 디지털 싱스라든가 데이터에 대한 에세타이제이션, 자산화라든가 재산화를 잘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클레이튼이라는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이 클레이튼은 대규모 서비스와 기업들의 굉장히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 작년에 3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작년 시작할 때도 명확하게 목표가 명확했어요. 그게 뭐냐면 블록체인 위에서도 우리가 흔히 쓰는 모바일 앱과 같은 수준의 대규모 서비스, 사용자가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모바일 앱과 유사한 성능을 내어야 된다. 유사한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절대절명의 과제였고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클레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2달 전에 클레이튼 메인넷이 런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 써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토큰에 대한 유통을 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블록체인을 쓰실 때 드는 가스비는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가스비를 그냥 내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납 기능인데 보통은 이제 유저가 그 뭐 메타마스크나 이런 걸 통해서 유저가 지불하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저희도 그런 모드도 제공하면서 동시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대납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플랫폼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올리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대납으로 다 가스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오밥이라고 하는 테스트넷을 오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오밥 위에서는 무료로 여러분들 서비스를 한번 개발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프레스라고 하는 것이 메인넷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의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있으면은 그 다음이 D로 시작되는 어떤 나무로 다시 이름이 지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클레이튼의 개발 툴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협력 업체들과 같이 지갑이라든가 뭐 덱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주안점을 둔 게 속도하고 확장성인데 저희가 1초 안에 모든 트랜잭션이 다 처리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코드 베이스는 이더리움 코드를 포크를 했습니다. 포크를 하고 컨센서스 메커니즘 PBFT,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탄불 BFT를 저희가 임플리멘테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노드의 개수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BFT를 돌리는 구조로 지금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초의 트랜잭션 처리 타임을 가지면서도 4000 TPS 정도까지를 저희가 구현해냈습니다. 뭐 너무 디테일한 얘기는 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게 왜 1초 안에 하는 게 어렵냐면 블록체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트랜잭션을 다 수집한 다음에 이걸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다음에 이 만들어진 블록을 프로파게이션 시켜서 나머지 노드에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1초 안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1초 안에 각각 블록을 예를 들자면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타임, 블록을 생성하는 타임, 그리고 이걸 프로파게이션 하는 타임, 요 타임을 제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ms, 400ms 요 딱 안에 들어오는 그걸로 딱 제한시켜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이나 코드 베이스를 다 옵티마이제이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작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지금은 거의 평균적으로 1초 안에 응답 시간이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그 트랜잭션 처리 타임이 짧으면 짧을수록 확장성을 얻어내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우실 건데 그 확장성을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패럴렐라이제이션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다가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뭐 이걸 다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렵겠고 예를 들자면은 그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멀티 채널을 씁니다. 멀티 채널이 뭐냐면 보통은 이더리움도 그런데 코드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을 받아서 받는 채널과 그리고 블록을 만들어서 프로파게이션 채널이 똑같습니다.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 그걸 채널을 나눠 가지고 각 기능별로 나눠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네트워크 단에서의 패럴렐라이제이션, 컴퓨팅 단에서의 패럴렐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뭐 락킹 메커니즘 같은 것을 좀 효율화를 시킨다라든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시스템 프로그래밍 할 때 분산 시스템이나 할 때 들어가는 많은 그런 테크닉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꽤 많은 부분을 옵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한 4000 TPS 정도로 실현을 했고요. 요걸 저희가 계속 올리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뭐 요 장표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그 사양을 계속 인스턴스의 사양을 올리면서 패럴렐라이제이션이 몇 배 가까이 성능을 올리느냐에 대한 것을 보여드린 건데 CPU의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2배에서 3배 정도 기존에 이런 패럴렐라이제이션 안 할 때에 비해서 TPS가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구조입니다. 이게 뭐 앞에서도 키노트에서도 프라이버시 이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주로 기업들하고 많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 관점에서는 퍼블릭 메인넷에다가 데이터를 다 오픈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개인의 정보를 퍼블릭에다 올린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퍼블릭 메인넷에 한번 적히면은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다 블로그 글을 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쓰려고 해봤더니만은 이거 영혼이 가는 글이니까 잘 안 써지는 그런 심리적인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의 관점에서는 퍼블릭 메인넷이 가지는 역할과 그리고 프라이빗한 체인에서 가진 역할이 분명히 좀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 저희가 받은 요구사항이 자기네들이 체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에 대한 요구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서비스 체인이라는 구조의 사이드 체인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클레이튼이라는 동일한 코드 베이스에서 하나는 사이드 체인, 하나는 메인넷 이런 구조로 지금 나오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이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 체인이 자기 혼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앵커링 같은 걸 통해서 일종의 서머리를 메인넷에다 계속 푸프린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비스 체인에서 비록 프라이빗하게 돌아가지만 트러스트를 좀 높여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밸류 트랜스퍼에 대한 것을 개런티해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구현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3Q 말쯤이나는 아마 오픈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결국 하이브리드 체인의 구조고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브리드 체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 내부의 서비스 체인을 구성하고
그리고 메인넷에서는 데이터 앵커링을 통해서 트러스티니스를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메인넷 자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에 샤딩이라든가 이런 되게 복잡한 스킴이 끼지 않고서는 이 성능 자체를 수만 TPS까지 올리는 건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한계예요. 컨센서스 메커니즘이 뭐 PBFT에서 바뀌지 않는 이상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맥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천 TPS 그 안에서 아마 메인넷은 그 성능의 한계가 오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어프로치로 저희가 서비스 체인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 코어 네트워크도 제공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툴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써보실 수 있는 그러한 툴들이고요. 그리고 하얀색은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월렛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이더 스캔과 같은, 저희는 스코프라 이름을 붙였는데 클레이튼 스코프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블록 익스플로러, 그리고 이제 ID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월렛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메타마스크 같이 브라우저에 인베드되는 그런 월렛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 월렛도 하고 있고요. 월렛만 해도 그래서 한 4종류 정도를 저희가 제공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컨센서스 메커니즘의 PBFT를 저희가 채택을 한 이유 자체도 빠른 성능, 1초 안에 모든 것이 끝나야 모바일 앱에서 블록체인을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PBFT를 하다 보니까 사실 PBFT는 컨센서스 노드의 수가 많아지기가 어려운 구조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구성한 게 한 30개 정도의 트러스티드 엔티티, 이게 결국은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대기업들이 클레이튼 노드를 지금 돌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LG전자라든가 넷마블, 셀트리온, 그리고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유니온뱅크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다 아실 만한 그런 규모의 회사들이 지금 이 노드를 하나씩 다 돌리고 계신 거예요. 그라운드 X는 딱 한 대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드를 셧다운 시키더라도 클레이튼은 셧다운 되지는 않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단지 노드만 돌리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셔가지고 거버넌스도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 역할을 점점 줄이면서 거버넌스 카운실의 역할을 넘기는 구조로 앞으로는 갈 것이고, 아마도 이제 이 거버넌스 카운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거의 초대 베이스인데, 초대 베이스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이 거버넌스 카운실 멤버를 선택하는 이런 구조로 저희가 진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한 30개 정도의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구동하고 있는 것은 거의 저희가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 플랫폼 위에 한 15개 국가에서 한 51개 서비스들이 지금 온보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꽤 많이 지금 이쪽으로 작업들을 하셔가지고 이전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더리움을 포크했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는 솔리디티 그대로 컴패터블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옮기기 쉬운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은 계속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어프로벌 없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트랙트를 올릴 수 있는데, 저희가 꽤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들은 이렇게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라운드X의 궁극적인 목표는 블록체인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앞에 송 회장님의 키노트에서도 좋은 기술은 결국은 뒤로 숨는 기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블록체인이 정말 많이 보급이 되려면 결국 모든 사람이 블록체인을 어렵게 시작을 할 게 아니고, 블록체인을 몰라도 블록체인의 여러 가지 피처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이튼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한 2년 내로 완전히 다 클라우드화를 시킬 것입니다. 이 클라우드화를 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은 아직 저희 그 클레이튼을 쓰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스마트 컨트랙트 직접 다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엔드포인트 노드라고 해서 인퓨라 같은 그런 노드도 여러분들이 구동을 하고 이렇게 좀 복잡한 구조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제 API로 다 노출을 시킬 계획이에요.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의 그런 서비스들은 그냥 API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게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레이어로 생각하는 게 파스나 사스. 그래서 블록체인에 인캡슐레이션 시켜가지고 블록체인에서 써야 되는 기능들을 그냥 뭐 파스나 사스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2년 내로 여러분들이 컨트랙트를 안 짜도 여러분들 블록체인 모바일 앱이라든가 웹 서비스에서 블록체인 기능을 쓸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서버 사이드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클레이튼을 말씀을 드렸다면 유저 사이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블록체인이 매스 어댑션 되게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유저 익스피리언스거든요. 그래서 지갑을 깔아야 되고 뭐 프라이빗 키를 받아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이제 많은 팀들에서 노력을 해서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개선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클립이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갑 서비스를 카카오톡에 임베드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카카오톡의 더보기 탭에 들어가 보시면 티징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올해 4분기 내로 정식 서비스가 오픈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동의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지갑 서비스가 카카오톡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들 블록체인 위에 클레이튼 위에 올라와 있는 서비스를 써볼 수 있는 그런 아마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클립이 저는 이제 단순히 지갑 서비스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블록체인에도 결국은 킬러 애플리케이션, 킬러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그러한 킬러 클라이언트가 저희는 아직 탐색 중이긴 합니다. 뭐 지갑도 그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게 킬러 클라이언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걸 계속 탐색해 나가면서 킬러 클라이언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사실 웹이 나왔을 때 웹을 많이 퍼뜨린 것은 브라우저가 해준 것이고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모바일 산업을 폭발적으로 늘린 것은 모바일 메신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킬러 클라이언트가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킬러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러한 믿음으로 클립을 그런 방향으로 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라운드X와 클레이튼은 이런 디지털 자산화를 해서 좀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런 공정한 세상 만드는데 그 참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가 클레이튼 호라이즌이라는 그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저희 이름을 부르는데 애플리케이션 컴피티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한번 실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플랫폼과 모든 툴들과 이런 것들은 다 100%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깃허브에 들어가시면 깃허브에 클레이튼이라고 쳐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다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작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서비스에 쓰실 수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그 한국에서 시작된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가지고 글로벌하게 어떤 자리를 잡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데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재선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께 들어온 질문 중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정보의 자산화가 진행되는 사례가 있나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서비스들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제가 디지털 자산화라고 해가지고 STO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시큐리티 토큰도 하나의 트랙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자산화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나의 댓글이라든가 좋아요 뭐 이런 클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산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방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쪽은 이미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쪽은 게임 아이템을 자산화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저희 서비스, 저희 클레이튼 위에 올라온 서비스 중에도 예를 들자면은 사진,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처럼 그 사진을 다른 사람하고 거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계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블록체인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산화 쪽에 대한 노력이 많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람다 256의 루니버스와 그라운드 X의 클레이튼은 바스라는 점에서 성격은 비슷해 보입니다. 루니버스와 클레이튼의 차이, 크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루니버스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걸 설명하기 되게 애매한데, 보통 L1, L2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L1, 레이어 1을 인 메인넷을 직접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더리움에다가 패킹을 해서 사이드 체인을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인넷이 있고, 그리고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 서비스 체인은 저희 메인넷에 패킹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인넷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랩핑하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화는 사실은 이제 많은 플랫폼들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가야 될 방향이고, 근데 저희는 사실 아이아스 레이어보다는 이제 파스라든가 사스 레이어를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하고 많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말씀드린 거버넌스 카운슬 한 30개 대기업들이 노드만 돌리는 게 아니시거든요. 그들이 블록체인을 하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하고 얘기해서 사실은 이제 정말 리얼 프로블럼은 현장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이디얼하게 나오는 게 리얼 프로블럼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현장을 들어가서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리얼 프로블럼을 가지고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정말로 의미 있는 API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API 셋으로 뽑아서 클라우드화를 하는 쪽으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 X가 카카오와 관련이 있다 보니 카카오톡 메신저 내에 클레이튼을 이용한 DF 브라우저를 내장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메신저의 성격을 갖는 서비스와 블록체인의 만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사실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저는 이제 블록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의 변곡점 중에 하나가 이런 메신저와 블록체인 또는 이제 블록체인 지갑이 결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르게 그런 걸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지금 이제 나오는 뉴스로 봐서는 텔레그램도 조만간에 이제 그런 지갑과 그리고 메신저가 결합된 형태가 나올 거고요. 뭐 나중에 이제 페이스북도 그런 형태로 아마 진화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형태로 됐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별도의 지갑을 안 깔아도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클립이라는 서비스에서는 이게 서비스형 지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라이빗 키를 직접 관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프라이빗 키에 대한 관리를 일종의 그 서버 사이드에서 책임을 질 거거든요. 그래서 서버 사이드에서 하고 키를 분할시켜서 이렇게 가져가는 구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안고 있었던 UX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을 할 거고, 여기 질문 주신 것처럼 뭐 나중에 DF 브라우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는 별도의 내가 이제 이걸 이 DF을 쓰기 위해서 또 별도 앱을 깔고 이런 과정 없이 이 안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는 아마 점점 더 진화하지 않을까. 하지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여러 정책적인 이슈라든가 뭐 이게 이제 결국은 앱으로, 모바일 앱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정책이라든가 아이폰의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과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푸는데 시간은 좀 걸릴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클레이튼의 다양한 유명 기업들의 노드를 안내해 주셨는데, 물론 다양한 노드가 존재하고 있어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특정 파트너사들의 그 권한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노드들을 공정하게 선거로 선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스케일러빌리티를 해결하고 이 노드에 대한 개선을 하는 걸 한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넷을 6월에 냈는데 내후년 6월 정도까지 그 부분을 저희가 완료를 좀 할 생각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모습은 이 노드를 저희가 모셔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저희는 서비스가 주인이 되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클레이튼 위에서 돌아가는 비앱들 중에 예를 들자면은 그 기여도가 높은, 예를 들면 트랜잭션을 많이 발생시키거나 어카운트를 많이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저해 가지고 그분들을 리스팅을 한 다음에 순위대로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이런 구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뭐 이오스나 이런 것처럼 선거의 개념보다는 정말 서비스들이 이 플랫폼의 주인이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프루프 오브 컨트리뷰션이라고 POC라는 개념을 지금 탑재해 놨는데 지금은 아직 이걸 실행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올해 내로 실행이 되면 매주 가장 컨트리뷰션이 많은 서비스를 골라 가지고 그 서비스들한테 다시 페이백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토큰으로 다시 페이백을 드려서 이게 일종의 재무적으로 이 서비스가 그냥 탈중앙화 서비스가 돌아가더라도 재무적으로 서포트가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1초의 성능으로 4000 TPS를 구현한다고 하셨는데 TPS 측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성능을 높이면서 블락이 리오거나이즈 되는 문제는 없는가요? 굉장히 좋으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TPS라는 게 이게 블록체인 업계가 워낙 TPS가 좀 많이 얘기를 하셔서 어떤 데는 뭐 수만 TPS라고 얘기하죠. 저희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되게 보수적으로 좀 하고는 싶은데 이 TPS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는 로우 트랜잭션 베이스의 TPS예요. 컨트랙트가 들어가면 또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컨트랙트도 이게 되게 심플한 컨트랙트냐 아니면 복잡한 컨트랙트냐에 따라서 뭐 2000까지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로우 트랜잭션 처리할 때 4000 TPS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이런 TPS를 스탠다드하게 매저를 해서 모두가 공이 이 툴 가지고 하면 딱 똑같이 성능을 매저할 수 있는 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한으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툴을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로우 트랜잭션 베이스로 이렇게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리올거나이즈 문제가 없느냐? 사실 리올거나이즈는 지금은 저희가 큰 이슈는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블럭을 생성할 때 저희가 받는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는 프로포즈를 하는 노드가 있는데 그 프로포즈를 하는 노드에서 오더링을 하기 때문에 리올거나이즈 이슈는 없습니다. 네, 좋은 발표와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한재선 대표님께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